자, 이번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른바 중진 정치인 2명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대표 지금 단식 중이죠. 이 단식 중인 손학규 대표를 이해찬 대표가 찾아갔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해찬, 단식을 왜 하나? 그러니까요. 손학규 대표, 무슨 소리야? DJYS는 왜 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이 작은 부분의 대화긴 하지만요. 두 대표가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를 좀 드러내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좀 더 보죠. 손학규 대표 단식장에서 설전. 손, 협상 안 되면 나는 가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협상이란 선거제도 개편 관련 협상을 말합니다. 2, 막걸리 마시던 때로 돌아가자. 막걸리 마시던 때로. 뭐 이런 얘기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자, 경향신문 사설 관련 내용에서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선거제 개혁, 한국당보다 민주당이 더 밉다는 경고를 새겨야 한다. 이렇게 사설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기 내용 더 보면요. 뭐 그랬던 민주당이, 여기서 그랬던 민주당이란 이제 과거 선거제를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민주당을 말합니다. 그 민주당이 제1당이 된 뒤엔 미온적인 입장으로 변한 것은 거대 정당에 절대 유리한 현 소선거구제의 기득권을 선뜻 내놓고 싶지 않은 속내임이 뻔히 보인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사설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보다 민주당이 더 밉다. 이거를 새겨 들어라.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우리 이해찬 대표가 웃었어요. 우리 이해찬 대표가 웃으니까 이제 뭐가 잘 풀리겠어요. 그만하시고. 아니, 그만하기는 뭘 그만해요. 예? 난 건강하니까 오래 끓으시라고. 오래 끓다가 죽을 때쯤 돼서. 단식을 풀으세요. 아니, 단식은, 아니, 내가 무슨, 왜 단식을 해요, 왜? 우리도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내가 건강하니까 꽤 갈 겁니다. 근데 되도록 빨리 건강해서 다시 막걸리도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옛날 막걸리 마시던 그때로 돌아가자고요. 응? 예, 지금 두 대표가 웃음을 섞어가며 대화를 하는 모습이지만 말에 뼈가 있네요. 최영철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이 말씀하시면서 손 대표님이 막걸리를 빨리 마실 수 있도록 이 대표가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손 대표님하고 막걸리를 마셨는데 막걸리 많이 드시더라고요. 막걸리를 술잔을 돌리면서 막걸리 드시던데 저는 배우가 불러서 아주 혼났는데 하여튼 뭐 막걸리를 굉장히 잘 드실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신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손 대표님이 빨리 단식을 푸셔서 그 건강을 좀 회복하셨으면 하는 건 바람이고요. 어쨌든 그 지금 정당 간의 그 선거법에 관한 논의는 제가 볼 때는 논의 협상이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속셈이 워낙 다르고 그다음에 총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지금 총선 준비를 이미 그 거대 여당과 그다음에 거대 야당 두 한국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준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을 고쳐서 새로운 준비를 한다는 것은 큰 정당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어쨌든 그 합의점을 찾아서 몇 년 안에 좀 시한을 두더라도 차기 다음 총선은 안 되더라도 그 다음 총선에는 좀 선거법을 고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 장점이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과제를 놔두고 어쨌든 그 지금으로 봐서는 저는 전망이 했을 때 굉장히 그 큰 당들이 합의를 해주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유리한 판에 그 선거법을 고쳐서 저 작은 정당들에게 더 많은 의석을 줄 가능성은 없거든요. 어쨌거나 그 장기 과제로 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손 대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된다면 결국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에 흡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 좀 굉장히 그 행동을 지금
그 빠르게 하시기는 어렵지만 예.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선거법을 고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그 상태라면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풀지 않겠는데요? 단식을 푸셔야죠. 지금 나이 70이 넘으신 그 예. 노정치인이 예. 너무 오랫동안 건강을 해치시기에는 예. 너무 많은 모험이고 일단 단식을 푸시고 예. 협상을 하는 것이 그 원내에서 푸는 것이 맞죠. 단식이 오늘로써 엿새째입니다. 6일을 굶은 거예요. 몸이 좀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시점에 지금 다다른 게 아닌가 싶은데 배재정 전 의원께는요. 뭐 요의 내용 논평 좀 해주시고 제가 추가 질문을 아까 경향신문 사설에 한국당보다 민주당이 더 밉다 이런 말이 나온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우선 손학규 대표님의 단식에 대해서 예. 우리 뭐 정치 구단이라고 이 흔히들 예. 얘기하시는 박지원 대표께서 예. 이번에야말로 라이트 타임에 단식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니까. 예. 저는 이 정치인이 뭐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는 단식을 정말 자주 하는 것 같이 느끼실 수는 있지만 예. 실제로 정치인이 목숨을 거는 자세가 아니면은 단식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직전 단식은 기억나기를 김성태 자유한국당 뭐 원내대표가 단식을 했죠. 예. 그 예. 앞에는 뭐 이정현 대표의 단식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나는데 사실 뭐 자유한국당의 단식은 그야말로 뭐 생명의 위험까지 뭐 이렇게 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예. 기억합니다만 예. 이전에 뭐 이 김대중 대통령의 예. 단식이라든지 지방자치제를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손학규 대표라면 정말 선거제도의 개혁까지 예. 완수를 하겠다는 다짐으로 들어가셨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그러니까 뭐 쉽게 걱정스럽다. 풀릴 단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럴 수 말씀이네요.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진짜 건강을 해치시면 예.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또 공약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였고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너무 이 부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저는 뭐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이 선거제 개혁이 뭐 우리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자체로 쉽지 않은 면도 있지만 예. 지금 소수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 중에서도 예. 독일식은 이 권역별이 그렇죠. 기본이거든요. 예. 지방자치 제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없이 사실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도 또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저는 이 차제의 선거제가 제대로 예. 좀 이 국민들의 이 어떤 이해하에 좀 개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갈등이 바른미래당과 그리고 뭐 평화민주당, 뭐 등등 전 야 3당과 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사실 자유한국당도 선거제 개편에 그다지 적극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광 변호사. 예.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 당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확하게 채택한 적은 없습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가 있지만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당론이 변경된 적은 없는 거고요. 예. 아까 뭐 경향신문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예. 아마 민주당에서 예. 당론을 변경하는 거 아니냐, 예. 당론과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공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홍영표 민주당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다. 어떻게 보면은 각자 이해관계에 다 달려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보통 이제 소수 야당들의 경우에는 소수당의 경우에는 당연히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만이 자신들이 그 사표를 방지한다는 명분이긴 하지만 예. 단순 사표 방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석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 국민의 어떤 주권적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꼭 그것이 100% 반영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41% 정도의 득표율을 가지고 실제로는 100% 정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예, 예. 실제로 대통령제 하에서는 예. 그런 어떤 소선구제라든지 그러니까 과반수를 가져갔을 경우에 혹은 선거에 이겼을 경우에 책임 정치하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부분 의원대각제의
친화적인 제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즉 주로 이제 의회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을 해서 의석 구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어떤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가게 되는데 이런데 단점은 뭐냐면 전국이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양당제나 다당제의 어떤 장단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떤 국민의 최종적인 어떤 결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무조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낫다 이런 판단은 적어도 현실에서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홍영표 의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결국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소수야당의 어떤 절박한 심정이긴 이해되지만 결국 소수야당의 개인적인 당리 장략 차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단식까지 가는 것들은 어떤 지향이 돼야 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신 패널 세 분이 일단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들고 보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다면 손학규 대표의 단식 역시 쉽사리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양지열 변호사 정치인의 단식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도 좀 길게 갈 듯한 왠지 근데 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거는 또. 그러게 타이밍이 저도 많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이경환 변호사 얘기를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의원 내각제 중심일 때 당의 어떤 정당들의 움직임이라는 것과 대통령 중심일 때 정당의 움직임이 다른데 조금 전에 말씀 처음에 이거 시작하실 때 이 토픽 시작하실 때 지금 민주당이 독립다는 경고를 세게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보적 어떤 성향을 가신 분들은 이런 주장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말바꾸기 아니냐라는 식의 질타를 할 수도 있고 떠나간다라면 그게 오히려 굉장히 큰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드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금 시점이 참 묘해요. 우리가 대통령 아까 의회 중심제와 달리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정권 교체가 10년 만에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대통령제 때의 과거의 대통령 때의 의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겨야 되는 구도예요. 자유한국당과 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빼앗긴 정권을 찾기 위해서는 또 국회에서라도 이겨야 돼요. 하여튼간 양 정당이 다수당이 되고 다수당이 싸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이러다 보니까 또 국민들도 한편으로는 지금 시점은 각자가 지지하는 세력을 위해서는 몰아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손학규 대표는 양보할 수 없겠지만 또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당들이 양보하기에는. 아무튼 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이 단식, 손학규 대표 단식 어떻게 풀어갈지 정치권이 오늘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 방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뭐 발표한 내용은 아니고요.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검찰이 이렇게 방침을 정한 거 아니냐. 사실상 정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소 방침 돼 있는데요. 요 밑에 보시죠. 해경군 김씨 논란 김혜경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할 듯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기소할 듯. 그렇다면은 이재명 지사는 기소 방침, 부인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방침. 갈라지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이 부분은 두 분의 변호사가 나오고 계시니까 집중적으로 두 분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이 달라진 거예요. 일단 확정적은 아니지만 거의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이제 부부가 둘 다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이 되면 뭐 한 분은 이렇게 불기소하고 한 분은 뭐 이렇게 기소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 건까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지 진짜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그 김혜경 부인의 경우에 지금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올렸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직접 그것을 반대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고 넘치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를 못했거든요. 반대로 어떤 반대의 정황 증거는 많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 그것을 불기소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직접 증거가 많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과거의 모든 수사 관행이나 실제적인 어떤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정황 증거가 많을 경우에는 예. 직접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기소가 가능하고 거기다 유죄 판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또 경찰이 실제로 기소 의견을 올렸는데 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다른 정확한 어떤 반증이 없이 예. 그것을 의견을 쳐냈을 때는 의견을 거부했을 때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 실제로 경고 비슷하게 혹시나 문준영 취업 특혜에 대해서 어떤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 어떤 경고를 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혹시나 굴복한 거 아닌가? 이 거기에 좀 부분이 부담을 느껴서. 느껴서 실제로 그 부분이 재판상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예. 그것이 논란이 되는 거 혹은 사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든 혹시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검찰의 이번 불기소 의견이 만약에 진짜 실제로 불기소로 이어진다면 그런 어떤 국민적 의혹을 이번에 씻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대통령 아들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 트위터 계정도 논란, 부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 아들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도 이 내용을 검찰이 부담을 느껴서 불기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보다는 예. 일단 검찰에서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예. 김혜경 씨가 과연 정말로 정의를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세월호 뭐 이런 관련돼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얘기를 썼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만 검찰은 지금 그게 정말로 김혜경 씨 트위터, 김혜경 씨가 그 계정 주인지를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예. 불기소하겠다는 그런 걸로 지금 언론에서 밝혀져 있고 예. 그게 계정 주인으로 밝혀진데도 문제는 또 있었어요. 계정 주인이더라도 또 그걸 직접 김혜경 씨가 썼는지를 밝힌 건 또 정말 지나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점쳐지긴 했었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할 것 같은데 예. 저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법원에 가져가는 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서 사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경찰도 기소 의견을 넘겼고 검찰 입장에서도 법원에 넘겨서 그냥 공개를 하고 모든 자료가 공개된 상황에서 법원이 판단을 내려주는 게 오히려 검찰의 부담을 덜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기소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외인데 예. 저는 이것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사실 본인에게 받고 있는 직권남용이나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김혜경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이 정치적으로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여권 내부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검찰이 불기소를 해버리게 되면 예.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설령 본인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받더라도 예. 정치인으로서 제기할 가능성은 오히려 더 생겨버린 셈이죠. 지금 뭐 탄압받는 그런 또 정치인이었다. 의미가 있을 수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있을 수 있죠. 자, 지금 검찰이 아직 최종 뭐 기소, 불기소 여부를 확정한 건 아닙니다만 취재를 통해서 언론들이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